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이 영상에서는 2023년도 제67회 심화편 한능검 해설을 다룰 겁니다. 원래는 해설을 제가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해설이 조금 늦게 올라온 것에 양해 부탁드리며, 일단 67회 심화편에 대한 일단 총평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67회 심화은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문제 자체는 빨리 풀었지만 이제 수험생들이 체감하기엔 이 회차는 확실하게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이후에 다룰 68회 회차에 비하면 유형 자체는 오히려 이 회차가 훨씬 익숙하거든요. 뭔가 그렇게 뭔가 낯설다고 느낄 만한 유형 자체를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회차가 실제로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데, 첫 번째 이유는 기출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서도 상당히 지엽적이던가 뭐 기출 키워드 분석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선지 분석 이런 거를 정말 꼼꼼하게 안 했으면은 거의 풀 수 없을 정도로 개념을 진짜 빠삭하게 정확하게 문제 키워드에 꽂아놓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건 제가 일단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한능검 시험이 최근에는 그래도 최근 3회분 내지 5회분을 가장 많이 응용하는데, 2회차는 유독 뭐 예를 들어 심화 48회라던가 뭐 52회라던가 이런 옛날 회차 중에서도 그 회차마다 가장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들만 뽑아와가지고 다시 응용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기출 분석을 다 해봤으니까 이게 뭐 고급의 몇 회다, 뭐 심화의 몇 회다 이런 것까지 바로 보일 정도로 기출을 빠삭하게 알지만, 솔직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한 10회? 이것만 분석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와, 진짜 작정하고 까다로운 문제들만 끌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면은 좀 고득점 받기에는 어려운 회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총평은 이것을 마치고 바로 문제에서 시작할게요.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뭐 1번 문제 간단한 거니까 빨리 풀게요. 일단 계급이 추렸다고 하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등한 생활 유지했지만 이때부터는 지배자라는 게 등장했었고, 약간 그 주거지 근처를 보호하는 환호라던가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 그리고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민문이 토기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시기에는 청동기 시대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볼게요. 1번, 철제물기로 정복 활동을 벌인 거는 철기 시대고요. 자, 동굴이나 막집 나오면 항상 구석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딱 봐도 주거지라는 게 좀 흔적 같은 건 남아있어요, 최소한에.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그만큼 많이 쓰는 거니까. 4번, 비파형 동공과 청동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무기인 비파형 동공과 의뢰용 도구인 청동 거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한 거는 신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2번부터 벌써 문제가 특이한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슬슬 한 번쯤은 나올 때 됐거든요.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복습을 똑바로 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부터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영이와 고동이는 오랫동안 지낸 동무였기 때문에 5월과 10월에 남쪽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았다. 예의 암기법 알면 다 풀어요. 자, 볼게요. 자, 부여, 무천이란 제천 행사에서 밤낮을 음주감을 즐겼다. 자, 동해는 무천이에요. 벌써 틀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 매칭되는 거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고구려경 지금 동 나왔죠. 그럼 동맹이 나와야 되잖아요. 동맹 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제천 행사가 뭐 12월 연희, 뭐 10월의 연희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필요한 거는 4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연고가 뭐 12월이고 동맹이 10월이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렇게까지 문제 더럽게 안 내는데, 자, 디귿,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했다. 자, 동해라 했죠. 자, 부여 영고, 동해 부천.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 가지고 지금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씨뿌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제가 남쪽이란 이유가 부곡동삼이 막 위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삼안만 유독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5월과 10월은 맨 밑에 있는 삼안이다. 이렇게 찍기 쉬우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강조 드린 겁니다. 이거 그냥 암기법으로 빨리 넘기시는 게 좋아요. 정답 4번이에요. 자,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진짜 중요한 왕이죠. 근데 확실히 이게 예전에 한 57회에서 62회쯤에는 약간 고구려랑 관련된 거 많이 내가지고 확실히
63회부터 68회는 백제나 아니면 신라의 왕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2024년에는 좀 고구려 왕을 다시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백제 제 26대 왕 우리 솔직히 조선시대 왕까지는 뭐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외울 수 있는데 백제 왕까지 이거는 모를 수 있어요. 일단 이름 명롱이 나왔는데 이건 제 강의 보시면 제가 고대 왕의 이름은 좀 외워도 좋다 했어요. 근데 뭐 이거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자, 사비천도 첫 번째 키워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구천 관산성 부근에서 신라의 복병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의 진흥왕 배신으로 한강유역 빼앗겨서 복수하려고 찾아간 거죠. 근데 제가 구천 나오면 항상 관산성 전투 관련된 사료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런 데선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이런 사료가 나왔는데 만약에 9천이 키워드 나온다. 그러면 제가 관산성 전투 관련된 사료를 항상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면 사료 문제 풀 때 도움 되겠죠? 아무튼 사비천도랑 관산성 전투랑 관련된 백제 26대 왕은 성왕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하였다. 자 바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비천도랑 국호 남부여 계층은 진짜 백제 성왕의 빈출 오브 빈출 오브 키워드 그리고 여기에 관산성 전투까지 외우면 거의 백제 성왕 관련된 문제는 거의 90% 풀 수 있다고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한 거는 무왕입니다. 3번 고웅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거는 자 이거 근초강이고요. 윤충을 보내 대야성 함락시킨 건 이건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 참고 뭐 30대, 13대, 뭐 31대 이렇게 뭐지 외워도 되긴 한데 뭐 몰라도 사실 푸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5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거는 침류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아마 46회쯤에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대놓고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보면은 국보로 지정된 가는 자 여기 현존하는 신라탑 중 가장 오래되었다. 이게 제일 빈출 키워드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 치면은 지금 신라의 탑이 사실 이 기초에서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른다 치면은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다. 사실 선덕여왕 시기에 제가 건립된 탑을 그 문화유산을 제가 세 가지 강조하거든요. 황룡사 구층 목탑, 청성대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덕여왕 관련된 거 찾았다면 분황사 모전석탑을 찍었어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사고가 안 됐으면은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진짜 벽돌 느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진짜 쓰는 벽돌 있잖아요. 그거랑 그나마 비슷하게 볼만한 건 제가 보기에 얘 아니면 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사진이 커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진짜 가장 촘촘하게 벽돌이 확실히 보이는 건 얘밖에 없긴 하기 때문에 이런 눈치밥만 여러분들이 잘 길렀더라도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을 물어뜯으세요. 어차피 우리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 이런 것도 힌트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황사 모조석탑 이게 뭐 주관식 시험 아니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를 보고서 진짜 생김새가 제일 비슷한 게 이건가? 그런 식으로 그냥 찍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문화유산이라는 건 일단 생김새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문제 푼다고 해서 누구도 욕 안 합니다. 아무튼 나머지다 보면은 첫 번째 1번은 경주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말로 석가탑입니다. 관련 없고요. 자 2번은 여기다 적을게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백제랑 관련된 부여 지역에 위치한 탑이고요. 자 3번은 발해 유일한 벽돌탑 전탑인 만주 영광탑입니다. 그래서 제가 벽돌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얘 3번도 고른 이유가 얘도 벽돌탑이긴 해요. 근데 얘는 발해 거예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나라도 같이 적어드릴게요. 통일신라 백제 그리고 얘는 발해. 자 마지막 이것도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 모양이 헷갈리시면 이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사과가 베어 물었다 이런 식으로 특징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분황사 모전 석탑의 경우에는 약간 집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진짜 하우스? 그러니까 집같이 뭔가 직사각형 집이다 이렇게 좀 외우면 조금 쉽게 암기한다고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고대 시대를 공략한다면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1순위 빈출 유형, 삼국시대의 통일 과정입니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어차피 나오는 틀은 너무 뻔해가지고 솔직히 출제자가 어떤 사료를 가져오든지 뭐 대화형을 내던지 사료를 내던지 이런 식으로 뭐 가상 뭐 탐구활동형을 내던지 방법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거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부흥운동하고, 고구려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 앞에 대야성 전투라던가 아니면 김춘추가 그 보정왕에 가가지고 군사 요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나당동맹, 이 정도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자, 샵 1번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백제 결사대가 황산부에 패배한 거, 자, 여기에 해당되고, 최근에는 고구려 멸망 이렇게 내거든요. 원래 고구려 멸망은 평양성 함락을 잘 내는데, 최근에는 연개솜이 죽은 다음에 그 연개솜 아들끼리, 그러니까 지배층의 내분, 이걸 힌트로도 잘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 시점이 여기고 기벌포가 여기니까 5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으로 될 만한 거는 고구려 부흥 운동이나 매소성 전투, 이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고구려 부흥 운동은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진다고, 그건 안 돼 하면서 고현무, 건모잠, 안승을 외우면 되는데, 여기 안승 딱 있죠.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삼국시대 통일 과정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적었듯이 이 기본적인 틀이 반드시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걸 모르시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흑지상지가 당의 유인계가 항복하다. 자, 흑지상지는 백제 그 부흥운동 관련된 인물이잖아요. 뭐 흑지상지, 도친, 복신, 흑도복, 여기 해당 안 되고요. 자,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해군대에 물리셨다. 자, 대야성 전투가 642년인데 얘는 영양왕 시기예요. 애초에 시기가 여기 범위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4번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구에 맞서 싸우다.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 사례인데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뒤에요. 근데 똑같은 백제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이 3번 샷보다는 조금 더 이전이고요.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 요청한 거는 5세기예요. 애초에 계로왕이 죽은 시점은 거의 475년쯤이라 애초 이 3번 선지보다 훨씬 앞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6번 밑줄근 이승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제가 최근에 오늘의 문제 해설을 올리면서 진짜 많이 강조했던 팁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팁을 빠르게 드릴게요. 자, 신라의 승려는 여러분들이 크게 의상과 원효를 중심으로 공략하면 좋은데, 제가 꼭 두 가지 외우라고요. 뭐냐면 당나라, 그리고 키워드의 핵심. 자, 첫 번째,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했습니다.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의상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사찰 키워드를 외우라 강조해요. 그리고 땡땡 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상이 아니라 신앙으로 끝나는 게 많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반대로 원효의 경우에는 서적이랑 관련된 키워드라던가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이 인물이 땡땡 사상으로 끝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갖다 볼게요. 단 조건은 문제 번호가 10번대 이하여야 돼요. 6번에서 10번 정도. 자, 사찰 나왔죠. 당나라에 유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찰, 당나라 유학 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속사 외운 거 중요하고, 당나라에서 뭐 화엄경 배웠다 이런 거 중요한데, 화엄학.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당나라 유학했네? 끝. 사찰 나왔네? 끝.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의상을 공략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상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땡땡 신앙으로 끝나는 게 많다 했습니다. 반대로 원효의 경우에는 뭐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런 식으로 땡땡 사상으로 끝나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볼게요. 1번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거는 자장승려고요. 황룡사 짜장면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자,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다. 자, 제가 불교 대중화라는 키워드 언급 때문에 뭐라 했어요? 원효라 했죠. 자, 무예가보다 이게 조금 더 단어가 쉬울 수도 있어요. 3번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신밀경소를 저술한 거는 원측이고요. 4번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편찬한 거는 고려시대 각훈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안됩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7번 가 왕의 업적 옳은 것. 자, 솔직히 통일신라의 왕 유형 공략하면은 솔직히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거는 1순위 빈출돈 신문왕이고요. 2순위는 진성여왕이에요. 3순위는 경덕왕인데 경덕왕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약간 뭐 불국사, 석굴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나오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키워드 선왕을 기리며 과문사를 완공했다. 그러니까 이 무- 여기 제시된 왕은 아빠인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신라 잘 이끌어보겠습니다. 충성. 충성까지 아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아빠의 뭐저 위대함을 감사하면서 이게 가문사를 지었고 이 가문사 행차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리를 물면은 국가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그런 설화 같은 게 있는 만파식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만파식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아 통일신라 31대 신문왕의 약간 설화랑 관련된 거구나. 그런 키워드 좀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선지문서 1번 향가무운 집인 3대목을 편찬한 거는 이건 진성여왕이고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해제했다. 이 왕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 노동력 지발권이 있는 노급을 폐지하고 그냥 수조권만 있는 땅인 관료전 지급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를 상설한 거는 이건 진평왕이고요. 4번 건원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거는 법흥왕입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이 그 영락이랑 연호가 잘 나온다면 신라는 그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한 법흥왕이 잘 나와요. 5번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 설치한 거는 지증왕식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 자, 제가 문제에서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 유형이 나오면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걸 항상 고르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선지만 봐도 솔직히 답이 보이긴 보이는데 일단 볼게요. 자, 이찬 김지정이 반역하여 무리를 모아서 침범했대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상대는 김양상이 뭐 이찬 경신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과 왕비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는 거고 그때 죽은 왕은 해공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해공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해공왕. 그러니까 사실 김지정이라는 인물 몰랐더라도 여기 밑줄 두 개 먹었으면 지금 일단 이 시기에는 해공왕이 다 죽었다 이거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통일신라 하대 유형 나올 때 이게 오다 선택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최소한의 기초에서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왕이 그 쟁탈 전쟁 반란 같은 게 많이 발생했던 시기다. 그러면 보통 해공왕 피살 이후에 싸움 개판이 오지게 발생했다는 통일신라 하대를 유도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인물이 죽었다. 그냥 그 뒤부터는 통일신라 하대 관련된 거 선지에서 고르면 되는데 그거 몰랐다면 선지에서 제일 마지막 발생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했단 말인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자, 1번 김웅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자, 김웅돌은 아까 언급한 신문왕 시기 발생한 반란입니다. 시기가 훨씬 이전이고요. 이사부가 우상국 복속시킨 거는 아직 통일신라 완성도 안 된 지증왕 시기였어서 사실이니까 둘 다 이전. 3번 김대성이 불국사 조성을 주도했다. 자, 경덕왕 시기인데 이거 한 750년대 한 751? 이쯤인데 뭐 시기적으로 조금 이전이라 안 맞고 4번 장보고가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였다. 이게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아찬 기무징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민해왕이라고 있는데 그때 후에 신무왕 그러니까 신문 말고 신무왕이 그 왕에 들 수 있도록 좀 이 장보고가 그 반란을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반란을 몰랐더라도 통일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장보고인 건 맞아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기를 추론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거치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한 거 이거는 역시 지증왕처럼 통일신라 이전의 왕인 진흥왕 때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키워드가 평소보다는 조금 숨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짚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정효공주예요. 땡땡공주 자체가 이게 뭔가 특정 국가에 대한 키워드가 잘 안 되는데, 이 국가의 경우에는 정혜공주랑 정효공주는 좀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적혀있는 문항 때문에요. 이게 이 국가의 3대 왕인데, 그러니까 제3대 왕, 세 번째 제2왕인데, 발해 3대 왕이 문왕의 경우에는 정혜공주랑 정효공주, 그리고 그 두 공주의 무덤 자체까지도 조금 문제 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주목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아니 뭐 일본의 사신을 파견된 걸 낼 수도 있는데, 솔직히 통일신라에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던지 뭐 그런 게 있다 시더라도 힌트로 잘 안 되는데, 일본의 사신을 보냈다는 게 좀 고대 시대 나오면 은근 발행 관련된 키워드로, 그러니까 일본과 교류했다, 뭐 국서를 보냈다, 그런 거 자체가 조금 키워드로 나온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발에 관련된 거니까 1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정답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발해의 경우에는 국립교육기관이 주자감이 있었어요. 참고로 고려의 경우에는 국자감입니다. 2번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문제를 말하는 거는 신라고요. 정사함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거는 백제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4번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시행한 거는 통일신라고요. 원성왕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영관과 보문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자료한 거는 장려한 건 고려 시대의 예종 때예요. 이거 참고로 국자감에 있는 좀 그런 기구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서 관련한 건가 그런 거예요. 경서. 1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 지난 기초에 나왔던 포인트를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특정 시기 이후 사실 적용되니까 일단 포인트를 보면은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도록 했다. 뭐냐면, 자, 신검에게는 아들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신검이고요. 그 뒤에 뭐 양검, 용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강이 있는데, 얘가 성격이 안 좋으니까 착한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니까 신검이 빡쳐가지고 얘도 없애버리고 아빠도 그 금산사에 가둬버리는 탈룰라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걸 지금 다룬 건데, 제가 보통 포인트 이렇게 짚어드리면 조금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은 공고 신일 네 글자만 외우면 좀 풀 수 있거든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신검의 금산사 유폐랑 통일신라가 멸망한 거,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 이거 정도 외우면 다 풀 수 있거든요. 실제 정답이 4번이네요. 그래서 제가 뭐 다 간단하게 푸는 것 같은데, 후삼국시대 통일 과정은 아까 말한 삼국시대 통일 과정보다 훨씬 쉬워요. 진짜 이 순서만 아시면 거의 다 풀거든요. 앞에다가 뭐 경혜왕 피살된 거 포석정에서 이 정도만 외우시면 엔간에서 순서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건이, 그러니까 핵심을 설명드리면은 아빠의 복수를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깽판 치고 있으니까 왕건 선생님 제발 혼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1, 2편에서 이 신검의 군대를 격파시킨 거거든요. 그걸 포인트로 잡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궁예가 광평성을 설치한 거는, 자, 이 시기쯤에는 궁예 후국으로 이미 없고 고려 활동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이 안 되고요. 장문유가 당해 등주 공격했다는데 이거 발해 무왕 때거든요. 발해 무왕. 근데 이 시기엔 발해도 없습니다. 틀렸고요. 신순겸이 고창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자, 제가 신검 이쯤이라 했는데 공산전투는 앞에 있죠. 틀렸고요.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 이겼다. 41대 헌덕왕 때 발생한 건데, 이거 시점은 거의 900년대 초반인데 얘는 800년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기상 말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1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 자, 제가 이 왕은 진짜 나올 때마다 항상 이 키워드를 반드시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보시면 여기 광덕 준풍이란 연호를 제정하였다. 얘가 포인트예요. 자, 고려시대 왕 중에서 연호 키워드를 이렇게까지 진짜 10번 내면 한 5번, 6번 정도 최소한 끌고 오는 왕은 광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왕에 비해서 광종만큼은 연호를 진짜 무조건 외우세요. 솔직히 왕건의 천수도 외우시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광덕 준풍이 솔직히 천수보다 10배는 잘 나온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광종 문제 10개 풀면은 진짜 5번, 6번은 못해도 얘 진짜 나오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따르세요. 1번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광조의 경우에는 후주 출신의 사신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관리 임용제도인 과거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흑창을 처음 설치했다. 자, 제가 이런 문제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문제 시점은 여기잖아요. 근데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천수랑 연을 썼다며요. 지금 문제 시점은 얘를 묻고 싶은 건데 문제 또 똑바로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첫 줄만 읽고서 이거 찍으신 분들 진짜 한두 명 100% 있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점수 날라가요. 3번 전식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처음 실시한 거는 5대 경종 이후니까 틀렸고, 삼국사기 편찬을 명령한 거는 고려 인종입니다. 5번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 거는 고려 성종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가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조금 고난도 유형을 재응용한 사례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그때 나왔을 때 시점이고, 지금 시점에는 솔직히 이 왕이랑 관련될 수 있는 키워드를 시기형 유형으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냈어요. 볼게요, 포인트. 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한 거란군, 그리고 당시 이 왕은 나주로 피난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뭐냐면 강조의 정변은 목종 때 발생했어요. 7대 목종.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즉위시켰거든요. 얘를. 그니까 당시에 거란 입장에서는, 아, 송정 때 진짜 그 서희 말꼬듬에 그 낚여가지고 진짜 강동육주 준 거 후회했었는데 마침 강조가 정변 일으킨 거예요. 개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아, 다시 강동육주 뺏어오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강조가 왕을 갈아보니까, 야, 니네 나쁜 나라구나, 내가 혼내줘야지 하면서 다시 침략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2차 침입이 그 엄청나게 거세가지고 실제로 왕이 거의 한반도 남부까지 피날 정도로 진짜 센 전투였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문제 포인트는 거란의 2차 침입이 발생한 고려 현종 때의 역사도 사실을 고른 거고요. 자, 보면은 1번 만부교 사건이 일어난 거, 이건 왕건 때입니다. 초대. 자, 2번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당시 현종 때는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략을 방어할 것을 염원하면서 이 경전을 만들었었는데, 몽골 침략할 때쯤에 또 볼트와가지고 제주대장경, 다른 말로 팔만대장경을 만들긴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서 피살되었다. 이거는 고려고종이에요. 고려고종 23대. 그래서 몽골의 침략이 발생한 원인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시기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거란의 침략이랑 연계할 수 있는 왕만 제대로 골랐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4번 공주 명확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본계하였다. 왕으로 치면 명종이 되고요. 집권자로 치면 정중부 정권이 됩니다. 관련 없고요. 신도를 중심으로 전민변경 사업이 추진된 거, 자, 이거는 31대 공민왕식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가 인모의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권자를 다룬 문제예요. 이 문제는 솔직히 이것만 보고 바로 풀었어야 돼요. 이음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거. 제가 사실 무신정권식의 집권자는 제가 그렇게 강조 안 하는 편인데, 이의방, 정중부, 최충원, 최후,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삼별초의 항쟁, 이 5개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최충원 이전에 활동했었던 게 김사미와 효심의 난이 발생했었던 이음인 정권 때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인물은 이음인을 제거하고서 당시 봉사 10조를 올리면서, 저 이음인은 성품이 사납고 자 말을 안 들은 놈이기 때문에 내가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편히 정치하세요 하면서 이제 지가 권력을 먹은 거거든요. 그걸 포인트 여러분들이 최충원인 거 알았어야 돼요. 약간 그 봉사 10조 원문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걸 좀 눈치를 빨리 챘을 것 같습니다. 1번 인사행정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한 거, 이것도 공민왕이고요. 교정도감을 두어 국가의 중요 사무를 처리했다. 정답은 이건데, 무신정권이 처음 형성될 쯤에는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였거든요. 근데 이 최충원이 집권한 이후에는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정치기구 만든 다음에 지가 교정별감이라는 수장을 담당하면서 본격적인 권력을 먹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해서 대모항쟁을 펼친 거는 배중손이고요.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한 거는 최무선입니다. 5번 후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훈요 10조를 남긴 건 왕건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4번 가나사이의 시기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그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이죠. 보면은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의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가해 사료의 경우에는 윤곽과 동북 구성을 보고서 아 이게 예종 시기쯤에 동북 구성 축조한 그때쯤을 말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처인부곡에서 살리타를 잡은 거 통해 가지고 고려 고종 시기에 몽골의 2차 침입을 방어했다. 그걸 포인트로 잡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해풍사님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여진과 몽골 사이에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볼게요. 외침에 대비하여 관군을 조직했다. 자 이거는 고려 상대 정종 때예요. 거의 고려 극초기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고요. 서희 활약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한 거는 아까 말한 고려 6대 성종 때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도 교류한 거. 자 이건 원 간섭기잖아요. 지금 아직 몽골에게 패배 안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틀렸고요. 4번 묘청 등이 침제 검론과 금정벌 주장했다. 자 이게 이 문제가 좀 살짝 난이도 있었던 게 이 여진은 나중에 몽골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한 번 이때 졌었는데 불하다. 내가 다시는 고려한테 안 질 거야. 뭐 그런 의도 아니었겠지만 다시 성장해가지고 금나라를 건국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자금의 난이 발생할 때 4대 요구를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묘청은 그 서경촌도 운동 주장하면서 금정벌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진이 나중에 금나라로 성장한 상황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참고로 왕은 인종입니다. 저 5번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수 투조했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거란에 대한 침략을 막은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시점상 역시 이전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4번이 됩니다. 얘는 이후고 15번 다음 문제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드디어 원 간섭기 관련된 유형이 나왔는데 살짝 독특하게 됐어요. 포인트를 볼게요. 시중 김방경은 표를 올렸는데 근래 역적 소탕은 대군에 군량 공급하는 일이에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맥락이 아니라 얘를 봐야 돼요. 일본 정보원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한다. 그건 건축한다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든다고. 일단은 김방경이라는 인물은 여몽연합군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 일본 원정 때 활동했었던 고려의 장수예요. 실제로 한능검에서는 이 일본 정보,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낼 때 이 김방경이라는 인물을 정말 언급을 잘 하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제 강의에서 강조했던 인물인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당시에 그 고려 갑자기 일본 원정을 왜 하겠어요? 갑자기 옆에 섬나라 갑자기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이 원나라 간섭이 있어가지고 이런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걸 포인트로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여몽연합군 활동에 대한 탐구 활동 이렇게 포인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몰랐다면 아마 이 문제는 포인트를 못 이해했을 건데 아니면 최소한 일본 정보과 연결되는 키워드만 찾았어도 돼요. 1번 삼전도비가 건립된 계기를 찾아본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 인조 때 전쟁 패배한 다음에 굴욕적인 화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병자호랑 관련된 그런 문화선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2번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자 정동행성이 원 간섭기에 일본 정보를 위한 목적을 담아서 설치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사신관 제도가 시행된 원인을 조사한다. 자 이거는 고려 초대 왕건 때 그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을 지방관으로 임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조이총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자 이거는 당시에 그 무신 정권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인 정중부를 타도하겠다고 이의방 정권 때 발생한 대표적인 그 서경요수 출신의 인물인 조이총의 반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권수 정의 결사문이 작성된 목적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울이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든 기구다. 16번 밑줄금 불상에 해당하는 문화선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이 불상 드디어 오랜만에 나왔어요. 원래 고려시대 불상의 원톱은 얘인데 와 이게 단독 문제로 이제 나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잊어먹을 뻔했어요. 보시면 이세계 목은집에 실린 시의 예부인데 그는 관촉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여했대요. 첫 번째
관촉사란 포인트를 이해했어야 되고요.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은진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상은 은진현에 있어가지고 별명이 은진미륵이에요. 이걸 눈치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진미륵 또는 관촉사에 있는 불상이 뭐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정답은 일단 그럼 나머지 볼게요. 일단은 1번부터 차례대로. 1번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 입상이에요. 관련이 없고요. 2번은 대구쯤에 위치한 경산 팔공산. 그러니까 팔공산이 대구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관봉 석조열의 타상이에요. 이거는 통일신라의 그런 탑인데, 아니 불상인데, 지금까지 정답으로 나온 건 저도 못 봤어요. 관련 없고요. 3번 이게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이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이거는 백제. 참고로 제가 지금 나라 안 적은 거는 싹 다 고려시대 겁니다. 얘까지 적어드릴게요. 통일신라. 이건 서산 용현리 글씨가 안 예뻐 다시 적을게요. 자, 소산 용현리 마해열의 선종상입니다. 흔히 백제의 미소라고 유명한 불상이죠. 자, 마지막 5번은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입니다. 똑같이 고려시대 불상인데 여러분들이 1번과 5번을 안 낚이는 게 좀 중요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가 교육기관이나 설명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정근대사에서 탑 3 안에 드는 문제 꼽으라면 전 이 문제 뽑을 거예요.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고를 접근했으냐면, 사실 이 교육기관의 입학 자격에 해당되는 이 용어를 몰랐으면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꼼수적으로는 솔직히 10번 때에서 17번쯤이면 그냥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교육기관이면 솔직히 국자감이라던가 뭐 사학 12도 이런 걸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조금 더 사고를 해보면은 지금 어떤 직책이든 간에 중앙관리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고위 관리, 지금 치면 상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자들의 아들이에요. 음서제도를 겁나게 잘 받고 있거든요. 낙하산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중앙관리 사람을 지방대에 보내지 않고 조금 더 그래도 좀 좋은 뭐 서울에 있는 학교 이런 데를 조금 낙하산 태워준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제가 뭐 욕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당시 특유의 그런 음서제도를 잘 활용한 그런 교육기관 생각하면은 당연히 중앙에 있는 교육기관을, 그래도 옛날이면 더 그런 게 많았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국자 학생? 국자를 시작하는 교육기관 뭐지? 국자감 이렇게 찍었으면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몰랐었더라도 이런 거라던가 이거 보고 국자감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마 선지 분석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이것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네요. 1번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자, 이건 최충이 만든 사학 12도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교육기관 헷갈렸다면 아마 솔직히 제일 헷갈릴 만한 건 얘가 제일 헷갈렸어야 되는 겁니다. 2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된 거나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된 거는 조선시대 향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번, 3번은 선지 소금한데도 답이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1번, 4번, 5번을 고민했어야 돼요. 5번 5번이 아니라 4번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양형고가 설립되었다. 자, 양형고는 일종의 장학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가장학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립교육기관이니까 그만큼 장학금 제도도 좀 있었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사가독서제를 시행하여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와, 이거 진짜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든 지편전이에요. 사가독서제란 거는 대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교수한테 주는 일종의 연구년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하라고 일정 기간 휴가를 줘가지고, 야 갔다 왔다 공부할 시간 만들어줄 테니까 네 편히 연구년 갔다 와, 이런 식의 제도를 시행한 그런 교육기관이다. 물론 정확하게 지편전 학술 연구기관인데 그냥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8번 기억, 리을,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 했는데 이 문제 뭐 지금 위에 뭐 이자감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1도 안 중요하고요. 앞서 다뤘던 2번 문제처럼 그냥 각 기구의 역할만 잘 알면 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중추원 군사기밀가 왕명출라 담당했다. 이게 생각보다 중추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 기구의 역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추원은 고려시대의 그런 군사 문제라던가 아니면 약간 고려판 승정원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니은 소속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 행사했다. 자, 어사대랑 중성운하성의 낭사는 합쳐가지고 대간이라 부르거든요. 일종의 감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서경권이란 거는 일종의 그런 쉽게 말하면은 그 관리에 대한 임명을 동의 거부권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사원부 사관원과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디귿 화폐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 거는 상서성이 아니라 삼사예요. 상서성은 오히려 조금 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재정에게 담당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자, 리을 원 간섭기의 도평 의사사로 개평된 거는 도병마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9번 다음 상황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건국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유영이 올해 들어와서 정말 잘 나오는데 크게 틀을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자, 요동정벌 추진이랑, 그리고 당시 이성계가 압록강에서 회군했던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전법 실시, 자, 그리고 정몽주 피살과 조선 건국, 이 네 가지 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이 문제는 명황제가 천령을 따라 이어진 북쪽과 동쪽 어쩌고 써있는데 여기를 요동에 소송시키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명나라 건국된 직후에 그 천령 그 위 천령이라 해가지고 그 한반도 조금 위에 있는 지역 압록강 근처 인근 지역을 명나라 영토로 바로 소속시키니까 저기 씨 이제 원날 없어가지고 우리가 뺏으려니까 왜 지나 가서 먹지 해가지고 당시에 우왕이 최영과 함께 요동을 정벌할 거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요동 정벌이 그 우왕식의 최영의 요동 정벌 추진이랑 조선 건국 직후에 정도전의 요동 정벌 추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전자예요. 아무튼 이 요동 정벌이 추진된 시점은 1388년이어가지고 시점은 역예상인데 기본적 이 유형을 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순서를 낸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전법 실시 이전이다. 제가 이걸 괜히 적어준 게 아니에요. 이게 출제자가 좋아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접근을 좀 하란 겁니다. 자, 20번 밑줄근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예전에 그 심화 52에 있던 걸 조금 응용한 건데 제가 좀 핵심만 빨리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미 지나간 나라의 흥망에 대한 거를 교훈을 삼아서 쓴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선시대라 치면 뭐 고려시대 역사 쓰고 그런 건데 첫 번째로 뭐 잡을 거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대요. 자,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데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역사의 서술 방식을 달리하는 기전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힌트가 기초에 나온다. 이 역사서는 기전체 양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봉기라는 이름 피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는 그러니까 이 기전체랑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 봉기 세가 지 열전 이런 거 그냥 무지성 외우는데 모든 역사서에서 반드시 봉기 세가 지 열전의 틀을 무조건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봉기는 빠지고 세가 뭐 지 열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봉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짜 왕인 신씨, 신우 시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을 넣은 거는 그들이 왕위를 도둑질하는 사실을 엄히 논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신씨라는 거는 우왕과 창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상으로 왕위를 도둑질한 사실을 엄히 논지한다는데 자, 이 역사서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이해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뭐냐면 우왕과 창왕을 지금 대놓고 까고 있어요. 얘는 심지어 왕인데
그러니까 봉기가 없으니까 사실 세가가 거의 왕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만한데 거기에 안 나오고 한 단계 더 나왔어요. 근데 우왕과 창왕은 고려 시대 거의 마지막 급들 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진짜 대놓고 까는 거는 마지막 왕들이 정치를 진짜 개판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아 얘네들은 진짜 왕의 자격 없으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당연히 다음 나라인 조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 빨리 얘네들이 나가야 없애버리고 아 빨리 새로운 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진짜 정치 새로 해야 돼. 그 명분을 자연스럽게 담기 위해 가지고 고려의 마지막 왕들을 깐 이 역사서는 고려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역사를 일부러 까가지고 조선이 반드시 건국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다루기 위해 가지고 대놓고 고려의 마지막 왕들을 까 주관성이 반영된 역사서가 고려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1번 바레사를 우리 역사로 챙겨왔다. 이거는 제왕운기라던가 아니면 유독공의 바레고가 있습니다. 자 2번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자 이거는 이교보의 동명왕편이고요. 3번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한 거는 이건 삼국유사입니다. 4번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연대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 얘기 나와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고조선부터 다룬 거는 서거동의 동국 통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려 있다고 그냥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얘는 통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쭉 다룬 그 당시 시점으로 정답을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쭉 계속 얘기했었던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서 상당히 주관성이 많이 반영됐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21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이거 사실 옛날 기출을 반영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는 이게 나오면 항상 경제소가 나올 걸 강조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아깝게도. 근데 이 문제 재밌는 게 우부승지 김종직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 또 안 읽는 분은 김종직 나오면 김종직 무사와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잘 읽어보세요. 자 청량한 선비를 뽑아가지고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게 한대요. 자 향리란 건 지방 관리예요. 근데 지방의 자치적으로 지방에 파견된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라는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 이 기구가 이 시에 나니까 세조 때 없어져 가지고 이 기록이 남겨진 성종시계는 이 기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구가 태종시계 한번 또 없어지고 세조시계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성종시계 한번 또 부활하긴 해요. 물론 중간에 뭐 태종 세조 사이 한번 또 부활했었는데 아무튼간에 사실 여러분들이 1티어로 잡았어야 되는 키워드는 이거인 거고 세조 때 없어졌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뒀으면 이 문제 푸는 게 도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관리에 대한 감찰 담당하는 자치기구인 유양소를 뽑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으면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1번 조광조 일파의 건의로 폐지된 거는 이건 소격서고요. 도교 행사하는 거요.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정답 키워드는 쉬웠어요. 유양소의 대표 관직인데 이거 알았으면 쉬웠고 아니었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풍기구수 주세붕이 처음 설립한 거 얘는 서원이고요. 대사성 이하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둔 거는 성균관입니다. 자 5번 매양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한 건 고려시대의 향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2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인물의 활동 옳은 것. 자 계속 어려운 문제가 쭉쭉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단종 1년에 계유동란 때 살해된 걸 보고서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걸 파악을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약간 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일단 이 인물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인물은 일단 태종부터 세종 때까지 활동했어요. 아, 죄송해요. 태종 때부터 단종 때까지 활동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그걸 갖다 풀 거예요. 자,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정도전은 태종은 나발이고 그냥 이성계 살아있을 때 그냥 죽었습니다. 애초에 정종 때까지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최대 1대예요. 해당 안 돼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는 거는 조광조인데
조광중 중종식이었던 인물이죠. 자, 반대죠, 이번엔. 이 인물은 단종 때 죽었다는데 이 인물 중종 때까지 살았을 리가 없어요. 심지어 거의 그 정도까지 살았으면 제가 보기에 이 시점쯤이면 진짜 거의 100살 이상 살았어야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3번.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자, 이건 이종무인데 얘는 세종이 겹치긴 해요. 일단 얘는 패스할게요.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 확대 실시를 건의한 거 얘는 김육인데 얘는 심지어 중종보다 더 먼 효종시기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번과 4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저 스시마섬 정벌도 세종대 해당되고 육진계 쪽도 세종대 해당돼요. 그러면 와, 이게 겁나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저라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나 더 접근했을 것 같아요. 함기도 병마도 절제사 임명됐다는데 자, 함기도라는 거는 여기 북부지방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함기도가 뭐 함경도인가 뭐 북한인가 약간 이 정도까지만 사고일 수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 문제는 자, 이종무는 스시마 섬 했다는 건 바닥에 쭉쭉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전을 한 거고 이 육지를 개척한 건 압록강에 쭉쭉 나간 거잖아요. 근데 함기도랑 말 그대로 북부 지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인물은 아래로 갔고 이 키워드는 위로 갔고 근데 함기도란 키워드 봤다면 당연히 여기 근처에 임명했으니까 여기 정도 먹는 거 훨씬 이 키워드를 고려했을 땐 4번보다 1번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걸 갖다 시기로 1차적으로 잘랐는데 만약에 그거 몰랐다면은 이런 걸 보고서 북부지방에 조금 해당되는 키워드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풀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는 계유정난 때 살해된 김종서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사군육진을 개척한 뭐 최윤도, 김종서 이걸 연기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기라던가 그나마 지역적인 키워드까지 매칭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풀이한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1번이 됩니다. 자, 23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보통 20번 때쯤에서 뭔가 사회상 유형이 나오면 보통 조선시대 후기에 다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만상이에요. 이 시기에는 뭐 만상, 송상, 경강상인, 보부상, 희전상인 온갖 상인 나오죠. 그냥 조선시대 후기에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활동을 발전했다. 그렇게 찍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연행사예요. 연행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정기 사절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후기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겁나 착한 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네 개는 똑같은 선지를 가르쳐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만 매칭해봐도 아, 이게 어떤 시기겠구나 알 수 있어요. 1번 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이 시기에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산풍작물도 많이 재배했어요. 맞는 내용이에요. 2번 관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공인. 자, 이 시기에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존의 공납을 대신하는 어용상인인 공인이 등장했습니다. 맞고요.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이 시기에는 양반 이외에도 뭐 평민들도 문화동 즐기고 중인들도 문화동 즐기고 그래가지고 시기상 얘도 자연스럽고. 4번 장시에서 판소리 공연하는 소리꾼. 아까 제가 말한 맥락이 얘랑 똑같아요. 평민들이 즐겼던 대표적인 문화활동은 판소리랑 탈춤이 해당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싹 다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되고요. 5번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은 이건 발해 경제 상황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얘만 시기가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4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 사실을 옳은 것. 자, 저는 진짜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박수를 쳤거든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제 한능검 어플인 하이한국사에서 제가 만든 오리지널 적중 문제예요. 대표. 아, 진짜 감탄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사 형식으로 평양성 전투 넣었는데 그 형식까지 완벽하게 적중해가지고 저도 시험장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좀 살짝 좀 잘 해봤고 본론 돌아와서 지금 평양성 전투 나왔는데 임진왜란 순서 유형은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강조하는 암기법 11글자만 외우시면 바로 풀 수 있어요. 뭐냐면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로 이 11글자 외우시면 끝나요. 근데 지금 평양성 전투는 여기거든요. 그럼 한번 제가 이거 다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송상현이 동래성 함정이었다. 너무 옛날이네요. 예전이고.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지금 바로 뒤에 있죠. 정답 2번이에요. 자, 이순신이 함산도 앞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여기죠? 이전이고요. 자, 신립이 탕금대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는 거는
자, 여기 4번 여기 해당되죠? 역시 다 이전이고,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 정보했다. 제가 여기 사군육진 이거 언급했었죠. 그러면 단 얜 세종식이니까 관련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세 개가 지금 제가 강조한 암기법을 그냥 그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 순서 유형을 크게 설명 안 하는 게 부산진, 동래성, 탄근대 전투, 선조 우주피란,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평양선 전투, 행주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 11글자 범위에 다 걸려들기 때문에 진짜 암기법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두 문자만 잘 따서 그냥 빠르게 접근하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67회 전반부 마지막 문제인 25번 가나 임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실학자 나왔으니까 바로 볼게요. 1번 1번이 아니라 북하기를 저술한 거. 자, 이 인물은 그 대표적 중상화파 인물로서 그 기행문인 북하기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되게 권장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박제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때 당시 우물을 통해서 소비를 비유한 인물이니까 제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옷 빨기 위해서 돈을 소비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암기시킵니다. 자, 나 경세유표. 진짜 작년 기출이랑 재작년 기출 다 분석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 와가지고 경세유표 보자마자 국가의 제도 개혁을 다룬 정약용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최근 정약용이 거의 4번 정도 나왔는데 거의 4번 중에 3번은 경세유표가 나왔어요. 진짜 이거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초 공부 안 한 거예요. 틀렸으면은. 1번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상기입니다. 근데 실학파 중에서는 딱히 지도를 만들 만한 인물은 안 나와요. 엔간에서. 2번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로를 제시한 건 이건 이익입니다.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것 이거는 천문학을 연구한 홍대용이고요. 자,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동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영원 균전론, 이익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이랑 정전론을 주장했다. 그 토지도 개혁 잘 구별해두세요. 정답 4번이고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파 형성한 거는 정제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그럼 이것으로 67회 전반부 해설을 마치고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